몇 번이나 말해드려야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드시라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죠? 그녀는 지연 의사에게 다가갔다. 지연 선생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온 두 사람. 환자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지연은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저는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 간호사가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노인 간호사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곧 은퇴하실 분이 너무 나서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획 돌아섰다. 흰 가운을 단정하게 입은 미자는 오늘도 간호학교 실습실에서 척척 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날렵하게 움직이며 혈압계 압력을 조절하는 모습은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박미자 학생, 역시 우리 학년에서 최고네요. 맥박 측정도 정확하고 환자 응대 태도도 훌륭해요. 지도 교수님의 칭찬에 미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슬쩍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에게 간호사의 꿈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몸이 아파 병원에 실려갔을 때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 언니의 모습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달 후면 실습이 끝나고 내년이면 졸업, 그리고 꿈에 그리던 대학병원 취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남자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오빠 친구들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바늘처럼 가늘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미자 씨죠? 오빠분이 저희에게 빚이 좀 있어서요. 이제 갚을 때가 됐다고 전해주세요. 순간 미자의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잘 지낸다는 말만 전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죠. 얼마나 빚이 있는데요? 남자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숫자를 본 미자의 두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 그 금액을 보는 순간 미자의 가슴 한 구석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으세요. 아니면 남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미자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자야,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도박을 했대.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어서.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어요. 1번, 2번,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당황해서 등을 두드려 주었죠. 엄마, 괜찮아요? 기침이 잦아들자 엄마의 손에는 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아픈 거야. 엄마는 손수건으로 재빨리 손을 닦았지만 미자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 진단 결과는 폐암말기였습니다. 의사는 미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증상이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최대한 치료해 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텅 빈 하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미자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엄마가 아파. 폐암이래. 오빠가 지금 당장 와야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자야, 난 지금 갈 수 없어. 사람들이 날 찾고 있어. 도망치는 중이야. 그럼 그 빚은 어떻게? 5천만 원이라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에 집문서가 있잖아. 그걸로. 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흐릿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학교에 휴학계를 냈어요.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곧 돌아올게요. 그러나 미자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집을 팔고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병원비와 빚을 갚고 난이 남은 돈은 얼마 없었어요. 미자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의 병간호를 하면서요. 미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개월 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꿈도 그렇게 쓰러져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미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간호학교에 다시 갈 수 있는 돈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미자는 자신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최 씨 병원 원장님 댁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대. 내가 간호학교 다녔으니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미자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결혼이요? 저는 아직. 아이고, 지금 내 처지를 봐. 최 씨 병원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이야. 거기 들어가면 내 꿈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 비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처럼요. 한번 만나볼게요. 그렇게 미자는 중매를 받아들였습니다. 망가진 꿈과 무너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실수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미자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창문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최 씨 가문과의 첫 만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미자의 삶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미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어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미자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사실 그녀는 신랑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가족 상견례에서 멀리서 본 것이 전부였죠. 최 씨 병원의 외아들 정식은 그날 고개를 숙인 채로만 있었고 대화는 모두 시부모님이 이끌었어요. 우리 아들이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착한 아이니 걱정 말아요.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미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들과 모인 하객들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랑과 마주했습니다. 정식은 예상보다 젊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미자와 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미자의 가슴을 스쳤어요. 마치 그도 자신처럼 이 자리에 억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목사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신랑 최정식 군, 당신은. 그런데 정식은 반응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팔을 살짝 건드렸고 그제야 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우리 정식이는 청각장애가 있단다. 미자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 입 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필담이나 수화로 소통해야 해. 순간 미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어요. 이미 가족에게 한번 무너진 신뢰가 이제 새로운 가족에게서도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했으면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서. 우리 정식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저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지. 옆에 앉은 정식은 그들의 대화를 읽고 있었는지 미자를 향해 슬픈 눈길을 보냈어요. 그리고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써서 건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원하시면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글씨체를 보는 순간 미자의 화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는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 상황이 불편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간호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장애는 결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노력해봐요. 미자는 정식의 종이 뒷면에 답을 적었어요. 정식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 집은 병원과 가까운 2층 양옥집이었어요. 최 씨 가문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원장이었습니다. 권위적인 분위기가 집 안 곳곳에 묻어났어요. 우리 집안의 규칙은 엄격해.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질서가 중요하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와 정식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시어머니의 설명으로는 정식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차가운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자는 최 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간호학교를 중퇴했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병원 직원들은 그녀를 원장님 며느리로만 대했고 실수를 할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원장님 며느리라고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선 실력이 전부니까. 수간호사 김 선생의 차가운 말에 미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꿈과 연결된 작은 기회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정식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종이에 글을 써서 대화했지만 점차 미자는 간단한 수화를 익혀갔습니다. 정식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미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식은 미자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수화책이었습니다. 함께 배워요. 책 첫 페이지에 적힌 메시지를 보며 미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수화를 연습했어요. 손가락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정식의 동생 기준이었습니다. 의대에 다니던 기준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 의사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시골 병원에서 일해야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미자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 기준을 진정시켰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기준은 의대 시험에서 실패한 후 깊은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의사 국가고시에 연속으로 떨어져 결국 가족 병원에서 행정 일을 돕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기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형을 많이 부러워했어. 정식이는 듣지 못해도 마음이 착해서 모두에게 사랑받았거든. 그게 기준이에겐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가족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많은 상처와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자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갔어요. 시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 뒤에는 아들의 장애를 본인 탓으로 여기는 죄책감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엄격함 속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그는 침묵 속에서도 가장 강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식은 미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때로는 손길 하나, 눈빛 하나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식의 수화에 미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이 침묵의 결혼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미자가 최 씨 병원에서 근무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창문 너머로 흐릿한 풍경이 보였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미자의 귀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결혼하는군요. 직원들의 환호성에 고개를 들자 기준이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동생의 결혼 소식은 듣지 못했거든요. 우리 기준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곧 있을 일이니 준비해야겠구나. 옆에서 차트를 확인하던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준의 옆에 선 여자는 뜻밖에도 아주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짧은 머리는 단순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분이 누구인가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하연이라고 병원 근처 식당 딸이야.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도 놀랐어. 그날 저녁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미자는 하연을 정식 만났어요. 가까이서 보니 하연의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의 태도는 아침과 달리 냉랭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를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 같은 식당 딸이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예의부터 배워야 해. 앉는 자세가 뭐야? 기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연은 어깨를 움츠렸어요. 시부모님은 다른 방으로 잠시 나가 계셨고 정식은 병원 일로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마치 얼음이 흐르는 듯한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죄송해요. 노력할게요. 하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왔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기준 씨, 제가 하연 씨에게 집안 예절을 알려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미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기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자를 쳐다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방에는 미자와 하연만 남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미자가 다가가 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사실은 결혼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빚이 있어서. 순간 미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그날 이후 미자와 하연은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살짝 미소를 교환했고 가끔은 점심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연은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돕고 있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지식도 풍부했어요. 미자 언니,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응, 정말 되고 싶었어. 아직도 그 꿈을 포기한 건 아니야. 미자의 말에 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언젠가 파티쉐가 되고 싶어요.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요. 그 순간 미자는 하연에게서 순수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느꼈어요. 결혼식 준비가 진행될수록 기준의 하연을 향한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집에서는 하연의 모든 행동을 트집 잡았고 심지어 몇 번은 미자가 없는 줄 알고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어느 날 하연이 병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자는 급히 들어가 하연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하연은 창백한 얼굴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미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연의 눈에서는 공포가 느껴졌어요. 기준 씨가 알아요? 하연은 고개를 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면 더 화낼 거예요. 요즘 자꾸 술을 마시고 화를 내요. 지난 주에는 밀쳐서 넘어졌어요. 미자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간호사 교육을 받은 그녀는 임신 중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가정폭력은 범죄야. 신고해야 해. 하지만 하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가게가 망해요. 그리고 기준 씨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기가 생기면 달라질 거래요.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연의 상황이 너무 위험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강요할 수도 없었어요. 대신 미자는 자신의 의료 지식을 활용해 하연을 최대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할 것들 알려줄게. 그리고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 해. 그날부터 미자는 몰래 병원 약국에서 임산부용 비타민을 가져와 하연에게 주었어요. 또 틈틈이 하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폭력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정식도 미자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쪽지를 건넸어요. 동생이 하연 씨에게 잘못하고 있나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하연과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네, 걱정돼요. 임신했는데 폭력이 있어요. 정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식과 기준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격렬한 수화와 기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다음 날 기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원에 출근했어요. 그러나 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자는 하연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미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연은 바닥에 웅크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기준이 화가 나서 그녀를 심하게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연아, 정신 차려. 미자는 황급히 하연을 안아 일으켰어요. 하연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기, 배가 너무 아파요. 하연의 희미한 목소리에 미자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하연은 유산을 했습니다. 병실에서 하연은 공허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미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마치 끊어진 실처럼 가늘었어요.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자. 미자의 말에 하연의 눈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자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연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고요. 하연이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미자의 머릿속에선 끊임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처럼 앞으로의 길도 캄캄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연은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언니, 정말 가능할까요? 창백한 얼굴의 하연이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미자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주사 자국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내가 약속할게.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미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 새 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미자는 먼저 병원 약국 재고를 확인했어요. 간호조무사로서 약품 관리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어떤 약들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통제, 항생제, 그리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용품들. 하연이 어디로 가든 당분간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김 약사님, 이번 주 약품 재고 확인하러 왔어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자는 재빨리 필요한 약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전에 미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연의 생명이 위험했어요. 도덕적 갈등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기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약품 정리 중이에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자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약국을 나갔어요.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미자는 정식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식의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그도 동생의 폭력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연 씨가 정말 떠나고 싶어 하나요? 정식이 종이에 적어 물었어요. 네,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하연의 생명이 위험해요. 정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돈이 필요할 거예요. 저에게는 많지 않아요.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연이 새 출발을 하려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때 미자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어요. 병원 자금. 시아버지는 매달 병원 수입금의 일부를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세금을 위한 현금이라고 했어요. 미자는 몇 번 시어머니가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미자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도둑질, 그것도 가족의 돈을. 하지만 하연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떠올리자 미자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병원에서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나 내면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연의 병실을 찾았어요. 계획이 있어. 내일이면 내가 떠날 수 있을 거야.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묻지 마. 내가 모를수록 좋아. 그냥 내일 밤 10시 병원 뒷문에서 만나자. 짐은 최소한만 가져와. 미자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하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미자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4271점 시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찰칵, 금고가 열리는 소리에 미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현금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연에게 필요한 만큼만, 더 이상은 안 돼. 조심스럽게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돈에 닿는 순간 미자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하연을 그대로 두는 것은 더 큰 죄악 같았어요. 금고를 다시 닫고 방으로 돌아온 미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 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응급처치 용품과 약품들을 조금씩 더 모았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주소록을 확인해 하연이 갈 수 있는 멀리 떨어진 도시의 여성 쉼터 연락처도 적어두었습니다. 미자야, 오늘 왜 이렇게 분주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어머니, 그냥 약품 정리하고 있어요. 이번 주 재고 확인이라서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자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미자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준이 병원에 나타날 때마다 미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가 뭔가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오늘 좀 안색이 안 좋네. 괜찮아? 시어머니의 물음에 미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일찍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식은 미자의 상태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밤 9시 미자는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하연에게 줄 돈, 약품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담긴 종이를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식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하연을 도와야 해요. 곧 돌아올게요.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병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빠르게 걸으며 미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어요. 뒷문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지만 미자는 익숙하게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연이 서 있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미자의 목소리에 하연이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미자는 하연에게 다가가 가방을 건넸어요. 여기 돈이랑 필요한 약품들,
그리고 쉼터 연락처야. 기차역으로 가서 지금 타는 열차를 타. 어디든 멀리 가는 거야. 이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미자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냥 안전하게 살아. 그게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미자는 하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가. 뒤돌아보지 마. 새 삶을 살아.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연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가슴 속에 무거운 돌멩이가 얹힌 듯 했지만 동시에 어떤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하연은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까지 미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연이 무사히 도착했을까 하는 걱정과 금고에서 돈을 가져온 죄책감이 뒤엉켜 밤새 뒤척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모였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정식은 미자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최 원장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연이가 사라졌다는군. 기준아, 너 알고 있었니? 기준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거죠? 병원에서 도망친 건가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리고 병원 금고에서 돈도 사라졌어. 미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울리고 손에 쥔 젓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얼마나 사졌습니까? 기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500만 원 정도. 하연이가 가져간 것 같다. 미자는 억지로 밥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가족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때 정식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미자에게 살짝 건넸어요. 괜찮아요? 미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하연의 실종과 돈의 분실로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기준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미자는 평소처럼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자신이 의심받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미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자야, 내가 하연이와 친했다고 들었다만 혹시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니? 시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미자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연이가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미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속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미자의 얼굴을 살폈어요. 미자는 숨기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다면 꼭 말해다오. 미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하연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기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병원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 건 미자였어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고 낮에는 발각될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아침 끝내 미자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청소부가 미자의 옷장에서 약품 몇 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용 비타민이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도운 거지? 내가 하연이를 도망치게 했어. 기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몸으로 벽에 기대섰어요. 정식이 미자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기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금고 돈도 내가 가져간 거겠지. 내가 도둑이었어.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미자야? 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하연이가 기준 씨에게 폭행당했고 그 때문에 아이를 잃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하연이의 목숨이 위험했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아버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더 큰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무슨 증거가 있어? 병원 기록에 있어요. 하연이의 유산이 폭행 때문이라고요. 미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 내 며느리에게 손대지 마라. 시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떤 결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가문의 돈을 훔치고 집안 문제를 밖으로 가져간 것은. 하지만 기준아, 내 행동도 용서할 수 없구나.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단단하게만 보였던 그 사람의 눈물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정식이와 미자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 기준이는 너는 미국 지사로 가라. 당분간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그날 오후 미자와 정식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작은 월세 방으로 향하는 길, 미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정식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그는 미자의 손을 꼭 잡고 수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라면. 새 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정식은 지역 작은 병원에 취직했고 미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미자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것이었어요. 아이를 가진 것은 둘 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더 좁은 공간에서 아이까지 키울 수 있을까?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미자는 정식에게 수화로 말했어요. 정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자는 순수한 행복을 볼 수 있었어요. 딸 서연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작은 방에 세 식구가 모여 살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정식은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미자는 매일 아이의 성장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 더 열심히 살 거야. 미자는 아기를 안고 속삭였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간호학 공부를 했어요. 정식은 항상 그녀를 응원했고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미자는 드디어 간호사 면허를 땄어요. 그날 미자는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꿈을 이룬 기쁨,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모든 고난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에 미자는 웃음 지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엄마가 꿈을 이루었거든. 서연이는 어리지만 이미 수화도 배워서 아빠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새 가족은 서로를 위한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미자는 이제 40년간의 간호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 되었어요.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의사가 되어 같은 병원에서 일했고 정식은 아직도 미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미자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안전하길 바랐어요. 간혹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에서 하연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미자는 매일 밤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봄비가 내리는 창가에 앉아 미자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65세, 이제는 병원의 고참 간호사가 된 그녀는 정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작은 의원에서 시작한 그녀는 이제 대학병원 간호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회의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에 미자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의사들이 병원에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어요.
미자의 걸음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눈빛은 초임 간호사 시절 그대로 반짝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미자는 자리에 앉아 새로운 의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젊은 여의사가 있었어요. 지연이라고 소개된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병동 라운딩을 하던 중 미자는 지연 의사가 노인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환자는 약 복용법을 몇 번이나 물어보았고 지연은 짜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해드려야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드시라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죠? 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환자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지연 선생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온 미자는 조용히 지연에게 말했어요. 환자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건 병의 일부니까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지연의 얼굴에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박 부장님, 저는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환자 상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 간호사가 제게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노인 간호사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간 환자를 돌보며 쌓아온 경험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환자를 대할 때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곧 은퇴하실 분이 너무 나서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십 년간 존중받던 자신이 이제는 곧 은퇴할 노인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자는 정식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든이 된 정식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미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수화로 말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간호사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미자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온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병원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자는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올라섰을 때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4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하연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맑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이사장 송하연입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미자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날 밤 도망쳐서 생사조차 모르던 하연이 이제는 병원 이사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40년 전 이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는데 하연이 자신을 기억할까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미자는 조용히 자리에 남았어요. 그때 하연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미자 선생님 아니신가요? 미자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하연은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하연아, 정말 너였구나. 하연은 미자를 꼭 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40년 동안 찾았어요. 그날 밤 언니가 준 돈으로 저는 서울로 갔어요. 거기서 제빵 학교에 들어갔고 작은 빵집을 열었죠. 점점 사업이 커져서 지금은 전국 체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연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잘 지내서 다행이야. 난 항상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하연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제가 이 병원을 인수한 이유가 바로 언니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40년 전 그 병원이 지금은 이렇게 커졌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언니가 여기 계실까 하고 찾아왔어요. 미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연이 이 병원을 인수했다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연은 미자를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고 그녀의 40년 경험을 존중해 주었어요. 젊은 의사들, 특히 지연은 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어느 날 하연은 지연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미자도 함께였습니다. 지연 선생, 박미자 부장님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곧 도착한대요. 지연 선생, 당신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하네요. 미자는 놀란 눈으로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지연이 하연의 며느리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자 언니, 우리 며느리가 좀 고집이세요. 하버드에서 공부한다고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언니같이 경험 많은 분에게 많이 배웠으면 해요. 상황이 정리되자 미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어두운 밤에 내린 위험한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후 미자는 건강검진 센터장으로 지명되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하연의 요청으로 새로운 도전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언니, 이제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언니가 저에게 한 것처럼요. 하연의 말에 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정식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서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된 딸에게 하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미자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과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자와 정식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어졌습니다. 정식은 미자의 손을 잡고 수화로 말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자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별빛 아래 미자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간호사의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족을 얻고 그리고 하연과의 기적 같은 재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이어졌습니다. 이제 노년을 맞이하는 미자에게 남은 것은 그동안의 여정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미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